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1차 부등식의 활용. 자, 우리 1차 방정식을 다 풀어봤죠, 그죠?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다 해왔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의 활용은 1차 방정식의 활용해서 등호만 부등호로 바꾸면 끝납니다.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168과 169의 설명은 뭐 굳이 불필요할 것 같고요. 170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170페이지의 유제 123-1을 한번 선생님이 같이, 선생님이랑 이러면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70페이지. 네. 저희야 잘 보시겠어. 자, 필요한 거 얘기해. 내가 사줄게. 아, 괜찮아요, 쌤. 집에 많은데 시간 자꾸 빌리면 안 돼. 한두 번이야 괜찮지. 빌리면 어떡하니. 알겠죠? 다음 정보 갖고 오세요. 네? 자, 123-1번. 자, 봅시다.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정수를 5배 하여 7을 빼면 이 수의 3배의 5를 더한 수보다 크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정수를 x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어떤 정수를 5배 했으니까 5x 해서 7을 뺐으니까 5x-7을 빼면 이 수의 3배의 3x 5를 더한 수보다 뭐가 크다? 얘가 크다? 얘가 크다? 어떤 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라고 했죠, 그죠? 수보다 크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가 남을 때까지 정리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항은 자유롭게 하면 되지. 왜냐면 이 항이라는 거는 어차피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 거를 간단하게 한 거에 불과하니까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부등호와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 항은 자유롭게 해봅시다. 그럼 이 항하면 2x, 이 항하면 12.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나눠야 될 차례죠. 나눌 때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누는 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뭘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되죠? 2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x는 6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와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그러면 6보다 큰 x 중에 가장 작은 정수는 뭐죠? 7이죠? 그렇죠? 6이 아니죠? 6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4-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서 풀어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지우지 말아요. 안 지울게. 네. 무서웠는데 아빠가 데리러 오시네요. 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까 설명할 때 안 듣고. 자, 54. 소희는 문제 풀고 하니 보자. 자, 어떤 수를 5배 하여 7을 뺐다는 거는 5x-7이라는 거죠? 네. 그죠? 적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좀 이따 나중에 정리를 하지. 5x 빼기 7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써있니? 이 수의 3배의 5를 더한 수는 이거죠? 그쵸? 근데 뭐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2항이라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요거 일로 넘기면 5x-3x니까 2x 되죠. 마이너스 7 일로 옮기면 플러스 7 되니까 10이 되죠. 그럼 2x는 12보다 크다. 됐죠? 양변을 2로 나눠도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왜냐면 음수가 아니니까. 그럼 x는 6보다 크다. 됐죠? 그럼 x가 6보다 큰 상황인데 문제가 뭐예요? 이와 같은 정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정수가 뭐예요? 그렇지, 7. 알겠죠? 이해됐죠? 124 얼른 빨리 푸세요. 자연수로 나오죠. 그렇겠죠? 왜냐면 두 홀수니까. 이 연속하는 두 홀수는 뭐라고 나타내야 돼요? 자, 홀수가 1, 3, 5, 7 이런 게 홀수죠. 그러면 3하고 5하고는 몇 차이 나요? 2 차이. 1하고 3도 2 차이.
5하고 7도 이 차이 나죠. 그러면 첫 번째 홀수가 x라고 하면 그 다음 홀수는 x 플러스 2겠죠. 쌤, 저 식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이게 지금 뭐죠? 아 이거 자, x 플러스 2는 맞죠. 근데 작은 수가 x니까 4배에서 5를 뺀 것은 그 제거가 됐고 큰 수가 x 플러스 2잖아. 큰 수의 2배 이상이다. 맞네요. 맞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이 나왔어? 아 맞다, 이거 딱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지. 그럼 4.5잖아. x는 4.5 이상. 그럼 쌤 x 플러스 x분의 2예요? 뭐라? 그런데 뭐가? 연속하는 줄수 xy x 플러스 2. 그렇지. x랑 x 플러스 2죠. x랑 x 플러스 2가 연속하는 두 홀수죠. 2보다 풀었어요? 네. 오케이. 자, 하나 앞에 봅시다. 자,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앞에를 항상 봐야 돼요. 책을 보면 만약에 책을 보고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 됐으면 내가 설명한 게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 꼭 봐야 돼. 자, 연속하는 두 홀수는 x랑 x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수랑 큰 수를 따져보래. 그러면 x랑 x 플러스 2 중에 뭐가 작아요? x가 작죠? 이게 작은 수고 이게 큰 수죠? 그러면 작은 수의 4배니까 4x에서 5를 뺀 것은 큰 수를 2배 한 것의 이상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죠?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4x-5는 2x 플러스 4가 되고 2항하면 마이너스 2로 넘어오니까 2x 되고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플러스 5로 넘어가니까 9가 되죠? 지금 2항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려고 해도 양수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x 2분의 9 다시 쓰면 x는 4.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홀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x가 뭐여야 될까요? 5여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약간 어렵게 나오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이게 3.5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 풀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다 풀면 3.5가 나온다. 그럼 x는 뭐야? 그래도 5죠. 왜냐면 애초에 뭐야? 이 조건이 뭐야? 홀수 두 개죠. 그러면은 x가 3.5보다 큰 제일 작은 홀수는 5부터 시작하지 4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려고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5-1번도 한번 해보세요.
응. 응. 4의 평균이 84면 86점 이상을 되려고 할 때 어떻게 식을 만드는 앞으로 봅시다. 자, 우리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총 5회에 걸쳐 치르는 과학시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맨날 하는 짓이죠, 이거는. 왜? 맨날 시험. 맨날 시험 보고 나면 1교시, 2교시 망한 다음에 3교시가 몇 점 맞아야 90점 넘지? 아씨, 100점 맞아도 90점 안 넘는 거 이 짓 맨날 하잖아. 그걸 그냥 문제로 갖고 오는 거죠. 자, 4번까지 시험을 봤는데 평균 84랍니다. 그러면 4번까지의 총점이 몇이라는 겁니까, 결국엔? 4 곱하기 84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점이 몇이냐면 336점이야.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봐가지고 평균이 86점이 되려면, 자, 봅시다. 지금까지 336점이고 한 번 더 본 시험의 평균이니까 336에다 지금 본 거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 되죠? 그죠? 그래, 여기까지 보면 5번 시험을 보는 거니까 5로 나누면 그게 뭐보다 커야 돼? 86점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러면 336 플러스 x는 86 곱하기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근데 지금 선생님 마음대로 5를 곱했지만 이거는 양수여서 그런 거고, 항상 부등식에서 뭔가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맨날 체크해야 돼. 습관적으로 노이로제처럼 체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풀면은 x가 아마 94보다 커야 된다. 아,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94점을 맞으면 86이 나오고 100점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100점 맞으면 436이 되죠? 아, 그래도 90점은 넘지 않는 아주 비극적인 사태가 되겠네요. 자, 126번. 126번 같이 봅시다. 왜냐면 너무 쉽거든요. 자, 126번. 한 다발에 3,600원의 안개꽃 한 다발과 한 송이에 1,600원인 튤립을 섞어서 꽃다발을 만들려고 한다. 포장비는 무료일 때 전체 비용이 18,000원 이하가 되려면 튤립은 최대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는지 구하여라. 자, 이거는 왠지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면요. 한 다발에 3,600원인 안개꽃 한 다발이라고 해가지고 안개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3,600원. 그러면 3,600원짜리 안개꽃 한 다발 더하기 한 송이에 1,600원짜리 튤립을 몇 송이인지 모르니까 X송이 만큼 섞으면 이게 18,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사인 거죠? 하나씩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고등학교 얘기할 때는 잘 깨어서 보더니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자, 그럼 이거 하면 이거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럼 풀면 되지? 1600 x 또 넘어가면 14400. 자, 이거 풀면 아마 뭐 소수점 어쩌고 나오겠죠. 그죠? 분수 나올 건데 분수에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무조건 쭉 9 아니에요, 그냥?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잖아. 아, 그냥 9 나오니까? 아, 그냥 9가 나오네요. 그래서 x는 9보다 작다가 나오네. 그렇지? 근데 여기에 보니까 18,000원 이하죠? 그렇죠? 이하라고 했으니까 x는 9송이보다 이하가 되는 거고, 그러면 튤립은 최대 몇 송이? 9송이가 되겠네요. 만약에 미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면 답은 8송이가 되겠죠? 근데 이하라고 있으니까.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9송이. 이하가 포함이에요. 이하가 포함이죠? 미만이 포함 아닌 거고. 다음 문제 풀어요? 다음 문제 봅시다. 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 박물관. 좋습니다. 127번 풀고요. 한 개씩만 풉시다. 127번. 많이 가면 더 많이 갈수록 할인해주네요. 그렇지. 원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끼리 막 다 같이 만드는데 앞에서 만들었어. 그래도 되겠네. 4명 가족이 한 5가족만 모이면 다 2,000원 걸리지. 그렇죠. 자, 근데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초과하면 초과된 사람 1인당 2,000원입니다. 초과된 사람. 8명? 그러니까 만약에 11명이 들어가면 11명이 다 2,000원을 해서 22,000원이 아니라 10명까지는 1인당 3,000원에서 3만 원을 내야 되고
초과한 한 명만 2,000원 해준다는 거죠.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이해했어요? 네, 지금. 근데 10명 꼭 초과돼야 한 명당 2,000원인가요? 그렇지. 10명이 꼭 초과해야 되는 거지. 3,000원을 무조건 10명은 내야 되네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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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식을 안 세워도 그냥 답이 나오는 거. 식을 안 세워도 답이 그냥 나올 수 있고 뭐 굳이 억지로 세우려면 또 세울 수도 있죠. 억지로 세우려면 선생님 뭐 억지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아 살쪄가지고 어디에서도 불편하네. 저 살쪄가지고 턱선이 사라졌어요. 난 턱선을 구경한 지 한 12년 정도 됐어. 쌤, 저 살쪘을 때 사진 못 봤죠? 그때 보여주지 않았니? 해줬어요. 그때 보여줬어. 쌤한테만 보였죠. 장난 아니잖아. 나한테만 보여준다고 하고 하여튼 다 봤어요. 소희도 봤어요? 이거 보여줬어. 너 보였어 나한테. 안 보여줬던 거예요. 아니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아니 그냥 너도 봐 이러고 보여줬어. 자 127번 어떤 박물관에 입장하면 10명까지는 3,000원이고 10명을 초과하면 초과된 사람이 1인당 2,000원이다. 58,000원 어쩌고 하는 걸 보니까 일단 무조건 10명 넘었겠죠, 그죠? 네. 그러면 3만원은 일단 고정이고 그 다음에 한 명당 얼마야? 2,000원이죠? 2,000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3만원은 일단 픽스 더하기 2,000원당 몇 명인지 플러스 한 다음에 그게 58,000원 이야.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요거 2000x 28,000이네. 28,0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1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항상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다시 봐야 돼.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구하여라. 그럼 14명이라고 쓰면 됩니까? 28명. 아니 24명. 그렇죠. 왜냐면 이 우리가 구한 x는 뭐야? 초과된 사람이 몇 명이냐죠? 초과된 사람이 14명 이하면 된다는 거니까 총 입장한 사람은 맨 처음에 10명은 더해줘야지. 그치? 네. 그래서 24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8번은 선생님이랑 바로 같이 볼게요. 이거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자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형하고 동생이 저축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타트는 형이 유리합니다. 읽어볼게요. 현재 형의 저축액은 28,000원. 그러니까 형이 28,000원 쌓아두고 있어. 동생은 12,000원을 쌓아두고 있어. 근데 이대로 만약에 똑같은 금액을 계속 쌓는다고 하면 동생이 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은 금액을 만약에 둘이서 똑같이 1,000원씩 저축하면 절대 못 이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형은 3,000원씩 매달 저축하고 동생은 5,000원씩 매달 저축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동생이 형의 저축액을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현재 형은 28,000원을 들고 있고 동생은 12,000원을 들고 있는데 형은 3,000원씩 매달이니까 3,000x가 되고 동생은 5,000x가 되는데 누가 더 커질 때까지 해야 돼? 동생이 더 커질 때까지니까 오른쪽으로 부등호를 찍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16,000 크다 2,000 x 그럼 다시 정리하면 x는 8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많아지는 거는 헷갈리면 안 되죠? x는 8보다 크니까 8개월 초과할 때부터 이제 동생이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9개월. 그렇지. 그러면 x는 9개월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은
3,000원씩 더 많이 받는다면 31,000원? 그러면은 9개월 후에 형은 93, 27, 28,000원이니까 55,000원이 될 거고 동생은 95, 45, 12,000원이니까 57,000원?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29번은요. 앞에 박물관 입장료랑 조금 달라요. 상황이. 앞에 박물관 입장료는 10명까지는 3,000원을 받고 초과되는 한 명당 돈이 줄어드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 푸세요. 네. 주면 안 돼요? 저희가 풀만한 문제인가요? 네, 풀만한 문제입니다. 129-1이요? 네. 한 사람당 6,000원이고 왜요? 너무 어려워 보입니까? 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수 있어. 또 15% 할인 나온다. 이거 수학에서 진짜 싫어요. 2만이 단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쌤 15%를 할인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야 되죠. 얼마인지. 그렇죠. 원래는 항상 다 6,000원인데 15% 할인해준다 그랬으니까 6,000 곱하기 100분의 85를 하면 되겠죠. 그게 할인된 입장권의 가격이겠죠. 6,000 곱하기 120? 6,000 곱하기 125요? 아니 뭐냐면 6,000 곱하기 100분의 85. 그러면 한 사람당 아니 뭐래 맞죠? 잘못 생각했어. 여러분 앞에 잠깐 볼래요? 여러분 친구랑 같이 롯데월드 갔어요. 4명이서. 근데 갔더니 자유이용권이 3만 원이네. 3만 원이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야? 12만 원이죠. 4명이니까 12만 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5명 이상이 오면은 한 사람에 2만 원을 주겠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고지고대로 4장을 사서 12,000원을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5명 이상이라고 뻥치고 10만 원짜리 10만 원으로 5장을 산 다음에 한 장을 찢어버리는 게 나은가요? 그 밑에 게 나아요. 당연히 이게 낫죠. 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아, 알겠죠?
근데 6,000명이면 쌤 6,000원. 6,000원이면 20명 이상이니까 20명만 6,000원 해주는 거예요. 아니지.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 계획은 입장료 15% 할인이니까 20명이 되면 15%를 할인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게. 싼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싼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럼 됐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129번. 문제는 이제 충분히 잘 읽었을 것 같으니까. 한 사람들 6,000원이에요. 근데 20명 이상 사면 15% 할인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인된 금액이 얼마죠? 5,100원인가? 이렇게 맞습니다. 5,100원. 근데 이 5,100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20명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20명이 가면 얼마입니까? 10만 200원. 200원인가요? 굉장히 이상한 금액이 나오네요. 10만 뭐야? 10만 2천원. 10만 2천원 아닌가요? 10만 2천원인 것 같은데? 아, 네. 그죠? 10만 2천원이죠? 자, 10만 2천원을 내는 게 낫냐? 아니면 제값을 주는 게 낫냐의 싸움이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6천 제값을 다 준 게 10만 2천원보다 어떻게 해야 돼? 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더 커야 되죠? 이게 더 크면 이제 이 짓을 안 하고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7이 나옵니다. 17. 네. 그러면 몇 명부터는 단체 입장으로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18명부터. 8명이에요? 17 이상이에요. X가 17 이상이에요. 17 초과. 그러면 18명부터죠. 그래서 이 부등식 문제는 사실 이걸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만들고 나서부터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구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가 되게 헷갈려 항상. 그래서 요거에 집중해야 돼. 맨날 나중에. 그치 이게 되게 헷갈려. 그래서 이게 17이라는 거야 아니면 18이라는 거야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16이라는 건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130번은 같이 한번 푸겠습니다. 원가 정가 또 나왔네요. 자, 그럼 원가 정가 이런 거 까먹었을 테니까 원가가 뭐죠? 물건을 사온 가격. 사온 가격은 바뀌지 않죠, 그죠? 정가는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 가격. 근데 이 팔고 싶은 가격은 원가랑 다르게 계속 바뀌죠? 맨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 1,000원에 사왔어 물건을 1,500원에 팔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게 원가고 얘는 안 바뀌죠? 얘가 정가 1인데 정가 1인데 1,500원으로 팔려고 내놨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 그럼 어떻게? 내려야지 뭐. 1,400. 이것도 안 사? 와, 1,300. 이것도 안 사? 그럼 1,200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너무 잘 팔려. 막 불티나 줄수 난리 났어. 그럼 어떻게? 1,600원, 1,7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가는 바뀌지 않고 정가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가가 8,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약간 이상하다. 약간 이상하죠. 근데 하여튼 정가의 20%를 할인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뭘 모릅니까? 정가를 모르죠? 그러니까 정가를 한번 X로 나올게요. 그러면 정가가 X라면 20% 할인했으니까 100분의 80X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원가를 빼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이니까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문제를 쭉 풀면 뭐가 나오냐면 X는 11,000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푸는 거는 뭐 딱히 해줄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했어야 되는 거야? 이거 11,000원 이상으로 그냥 정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는 특별히 풀고 나서 고민이 필요가 없네. 그냥 정확하게 딱 나왔으니까.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쉬워요. 131번. 네, 131번. 자, 어려운 문제는 132번입니다. 131번은요, 솔직히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130, 문제 썼는데. 132번을 한번 풀어보시는데, 요거는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진 않은데, 헷갈려, 좀.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지 좀 잘 몰라. 쌤. 응? 아니야, 끝나고 물으실게요. 이거 좀 빡셉니다. 그치게 문제 썼어. 땡큐. 여기 문제에서 뭐가 약간 빠져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길을 올라가서 똑같은 길을 내려오는 겁니다. 아, 같은 길로 되고. 이 20분간 쉬고 막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지. 4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친다는 조건 하에 몇 킬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문제가 조금 이상해. 왜냐면 산 높이를 내가 어떻게 정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래서 이 문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냥 수학적으로 접근하세요. 수학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거리로 풀어야 돼요. 그렇죠. 자,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20분 더하고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시간. 을 했더니 이게 4시간보다 짧아야 되는 거죠. 4시간 이내라고 했으니까 작아야 됩니다. 자, 요거를 참고해서 식을 세워주면 아마 좀 편하게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볼 때 헷갈리면 칠판 한번 보시고 안 헷갈리면 보지 마세요. 왜냐면 보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내라고 했으면 이하예요. 축하해요. 미인애라고 했으니까 2만? 이하죠, 이하. 야. 나 이렇게 와야 돼. 축하합니다. 학교는 가야죠. 저 내일 4교시 하고 끝난다요. 학교 안 가나요? 우와. 야. 아, 그럼 넌 학교 가지? 아니, 저 저 화요일날. 심지어 오늘도 학교 안 갔어요. 졸업식 때문에. 저 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거든요. 응. 저희 화수목금 다 4교시 1시 끝나고요. 금요일날 저희 1교시에요. 그래, 그럼 금요일날 끝나면 우리 이제 정상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전으로. 우리 정상 시간 언제죠? 너무 오래돼서 또 까먹었어요. 오전 들어가요? 그 화목은 오전. 그렇죠, 돌아가죠. 화목은 오전 11시. 화학이니까 다시. 근데 화목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화목 안 하죠. 아, 우리는 월수금밖에 안 하잖아요. 이제 아예 바뀐 거잖아요. 월수금. 우리는 월수금밖에 수학 월수금 2-1밖에 8시부터. 안 하는 거죠. 10시까지요? 아니요. 우리 원래 월수금에 오던 시간이 언제였죠? 4시부터 6시. 맞나? 7시. 아니, 4시. 4시부터 7시. 4시에 오시면 됩니다. 4시부터. 다음 주 금요일부터? 아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이 시간이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는 거야?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 시간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원래 시간 4시부터 7시. 학교에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힌트를 두 개나 줬습니다. 쌤 혹시 답이 이건가요? 아! 아니에요? 아!
그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아 진짜요? 음. 그럼 난 처음 다시 해야겠다. 뭐가 나? 부등식이 뭐가 났어요? 최종 부등식. 갑자기 이상하게 됐어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잘 하신 것 같은데. 키로 빠지. 근데 뭔가 잘은 했는데 아 이게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좀 이상한 건가? 부등호 방향도 약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좀 이상합니다. 선생님 시속 2km로 걸어가서 20분 쉬고 3km로 걸어서 그냥 이거 다 더해서 다 짝다른 거죠. 그쵸. 작거나 같은 거죠? 이내니까. 아, 네 방향을 잘못. 우리가 구한 x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거리죠. 거리가 꼭 정수일 필요 있네. 그러게요. 오. 자, 우리 셔틀 타야 되니까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빠가 제일 오시는 아, 그래? 언제 오신대? 모르겠어요. 그래? 오케이, 그럼 풀 수 있는 거 푸세요. 네. 아빠가 50분까지 오신다고 그랬는데 기다리시고 근데 x 값이 답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번 x가 아마 너 x가 이게 나오지 않았니? 이거? 네. 이거 나왔지. 그치? 그러면 이 짓을 하려면 목표한 산의 높이가 최대 이거라는 거야. 그렇지? 최대. 근데 문제가 뭡니까? 최대. 아. 쌤, 근데요 올라갈 때 20분 쉰다고 그러면 20분을 빼야 하는데 자, 앞에 봅시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런 문제는 시간도 대부분 나와 있고 거리도 나와 있고 속력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리를 뭐 x로 놓을 것인지 속력을 x로 놓을 것인지 시간을 x로 놓을 것인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그걸 갖고 식을 어떻게 세울 건지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얘가 포인트입니다. 4시간 이하다. 그러면 어떤 짓을 하고 20분을 쉬고 어떤 짓을 해서 결국에 다 합한 게 4시간 이하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간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새끼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시간이어야 되죠? 그래서 시간, 20분, 시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죠? 그죠? 그럼 올라갈 때 몇 킬로로 걸었대? 2km.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뭡니까? 거리를 모르죠? x. 그 다음에 몇 분 쉬었대? 20분 쉬었죠? 근데 우리 뭘 해야 돼? 이런 문제 풀 때는 단위 통일해야 되죠? 네. 그죠? 이거 지금 뭡니까? 2km per 시간이죠. 이것도 시간이죠. 그러면 얘도 시간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20분은 3분의 1시간이죠. 그냥 더하기 내려올 때는 몇 킬로로 올 때 시속? 3km. 올라가는 거리랑 내려가는 거리는 똑같죠? 똑같이 x.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쌤 약간 좀 부호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6을 다 곱해주면 되죠? 6을 곱할 때도 항상 잘 생각해야 되죠? 양수를 곱했으니까 바뀌지 않겠네요. 3x 플러스 2 더하기 2x 6, 4, 24를 그러면 5x는
2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4.4보다 작거나 같다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뭐예요? x가 뭡니까? 거리죠? 그러면 산의 높이는 최대 4.4km라는 거죠? 최대 4.4km. 그지? 이걸 구한 거지? 그러면 뭔 말이야? 4.3km면 4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고 4km여도 4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만약에 5km면 4시간에 왔다 갔다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 4.4km일 때 정확하게 4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때 최대 몇 킬로까지 올라갔다 이럴 수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답은 4.4km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건 설탕물 문제인데 여러분들 설탕물 문제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못 푸시면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심화 빼고 178페이지 16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립 이제 1차 부등식 나오는데 이 연립 1차 부등식은요 연립 1차 방정식하고 좀 달라요. 근데 훨씬 쉬워. 왜냐면 연립 1차 방정식 기본적으로 미지수 몇 개야? 2개. 2개죠. 연립 1차 부등식 미지수가 몇 개일까? 1개. 1개입니다. 그래서 훨씬 쉬워요. 그냥 부등식 2개에서 수직선 그어서 뿅뿅 하면 끝나. 굉장히 쉬운 겁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우리 언제 보죠? 금요일날 보날? 네.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